안녕하십니까, 윤 과장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가 또 한 17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지수 한번 보시고 또 천천히 종목도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버스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따 계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10분봉을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후반으로 갈수록 어제와 마찬가지 형태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같은 모습이고 더 오히려 오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선 코스피 이제 일봉 보시면은 이런 이제 망치 모양으로 여기 이제 다시 또 이평선 위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박스권 다시 또 상단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요거를 이제 돌파해서 이제 상승 추세로 지금 이제 6월 초에 6월 10일 정도에 이제 최고점을 찍은 후에 이렇게 지금 다시 내려와서 박스권을 한동안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2주, 3주 정도 이제 유지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것인지 지금 기로에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오늘 큰 상승은 보이지 못했는데 어제 일단 미국 증시가 이게 처음에는 초반에 크게 상승하다가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하락을 해서 막판에 이제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재와 이제 악재가 이제 공존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도 뭐 큰 힘을 아직 받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보면은 어제 6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었습니다. 지금 뭐 사진도 아주 잘 썼는데 그 이제 노동부가 발표한 게 그 대박 수준이라고 이제 뭐 기사에선 나왔는데 지난달보다 이제 480만 명이 일자리가 이제 증가해가지고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보였고 결국에 이제 실업률도 13.3%에서 11.1%로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호재로 이제 작용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뭐 기자회견까지 했다고 하는데 지금 뉴욕 증시가 이렇게 좀 많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이게 아래 표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코로나 확산 지금 추인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요 지점, 그 지점에 그 6월 12일 그 기준으로 고용지표가 조사가 되는데 이게 확산세가 증가하지 않는 그때 지금 사실은 이게 조사가 됐고 그 이후에 6월 뭐 12일 이후에 쭉 증가한 거, 가파르게 증가한 게 지금 이제 지표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증시에서는 지금 현재 이 확산되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더 우려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추이를 보시면은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6월 들어 진전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어제는 21만 명이 넘게 지금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주식하는 걸 떠나서 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모양인데 이제 좀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런 거에 조금 이제는 둔화돼서 점점 그냥 그러려니 하는 좀 경향이 있어가지고 더 이제 확산이 될까 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만 보더라도 이제 오늘 5만 4천 명, 지금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경제 재개 이후에 이런 상승을 보이고 있고 결국에 다시 또 물론 그때만큼 봉쇄까진 가진 않겠지만 경제에 다시 좀 타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는 이러한 우려가 있었지만 제한적으로나마 상승을 이제 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과연 이제 더 본격적인 상승으로 갈지 다시 또 박스권으로 이제 하락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수급 보면 괜찮은 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오후 들어서 매수로 들어오면서 개인 매도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물론 외국인 매수세가 뭐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요 당일 추이 보시는 것처럼 오전에는 개인이 이제 매수를 하다가 오후 가면서 이렇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코스피는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별 종목 보시면은 오늘 단연 이슈는 뭐 당연히 요 바이오팜입니다. 바이오팜 오늘도 역시 점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가, 고가, 저가 모두 16만 5천 원. 그리고 매수 잔량이 950만 주로 마무리가 됐고요. 거래량이 71만 주로 어제 69만 주랑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매도세가 거의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저도 이제 요거를 6주 소량 가지고 있는데
결국엔 이제 저처럼 이렇게 6주 정도밖에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지금 뭐 수익률 아주 높아서 기분도 좋은데 굳이 요거를 팔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뭐 수량이 뭐 600주도 아니고 6주다 보니까 뭐 분할 매도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저처럼 갖고 있는 개인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어쨌든 상승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월요일도 상한가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개인들은 또 심리가 한번 무너지면 갑자기 상한가라도 깨지면은 그냥 매도세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위더스 제약인가? 그것도 막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에 장마감이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심리가 한번 무너지면 불안해서 또 수익 실현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월요일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의 SK인데요. 이게 저희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한 2.3% 정도로 어제 대비 하락폭이 좀 적었습니다. 2% 정도 하락을 했고 오늘 개인들이 많이 손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많이 샀다가 손절을 했고 외국인 기관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들고 갈 생각입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뭐 관련 기사가 하나 있는데 사실 문제는 이겁니다. 그 혹시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신용 쓰시는 게 조금 습관처럼 되어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용은 좀 절대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SK에 물려 있지만 뭐 신용이나 뭐 미수 뭐 이런 걸 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면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SK가 뭐 그 우량한 종목이고 또 배당도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정기예금 들어왔다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 자금의 여유가 있으시면 물론 이제 사람마다 사정이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러면 손절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혹시 뭐 급한 자금이 있으시면 또 손절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이런 이제 신용 같은 경우는 좀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SK가 가장 신용이 많이 늘어난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물량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SK의 신용 융자가 1,426억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바이오팜 때문에 아마 다들 좀 무리해서 매수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 주변을 보더라도 그 사실 신용이나 혹은 어떤 분은 이제 어떤 친구는 미수 쓰는 친구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기분은 좋겠죠. 예를 들면 자기가 뭐 한 2천만 원밖에 없는데 한 1억 이렇게 사가지고 1%만 올라도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매하는 재미는 있겠지만 그게 저도 옛날에 해봤습니다. 사실 미수 저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단타도 해봤고 이게 한두 번 맞을 때가 있으면 기분은 좋은데요. 결국에는 한번 물려가지고 이게 다 토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열에 한 명 정도는 돈 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굳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열에 9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신용이나 그런 뭐 미수 이런 식으로 좀 급전을 빌려서 하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요 SK를 뭐 여유자금으로 매수한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 묻어둘 생각이고요. 이따 뭐 계좌도 보여드리겠지만 하락이 더 들어온다. 뭐 한 25만 원 정도까지 하락이 오면 추가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HMM 제가 요거 HMM 좀 흑자 전환 좀 예상된다고 하면서 매수를 했는데요. 요거 오늘 좀 올라줘서 수익권으로 다시 바뀌었고요. SK텔레콤은 그때 다행히 조금 물 탔던 거라도 정리를 했는데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송환산업은 뭐 본전에서 움직였고 넥슨GT 제가 100만 원밖에 안 샀는데 정말 꾸준히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잡히는 게 지금 열흘치인데 열흘 중에 하루 빼고는 9일을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좀 물량을 많이 탔어야 되는데 넥슨GT는 물량이 안 타지고 여기 이제 SK의 물량을 타가지고 지금 조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제 계좌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 오늘 이제 그 지수 계좌부터 오늘은 말씀드리면 이제 어느새 매입 규모가 1억 1천까지 됐습니다. 어떻게 됐나 보시면은 오늘 인버스를 시원하게 1,000만 원 또 매수했습니다. 사실은 뭐 더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웠던 게 코스피가 0.8%밖에 오르지 않아서 좀 인버스 측면에서 저가 매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한 1,000만 원만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가 결국에는 3.98%로 4% 이내로 일단 정리가 됐고요.
코덱스 200은 어느새 마이너스 1%까지 만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거의 뭐 마이너스 7%까지,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합산 손실률이 마이너스 7%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합하면 한 마이너스 5%까지 좀 줄여놨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코덱스 200이 1%만 올라도 일단 코덱스 200을 분할로 또 수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인버스를 더 매수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인버스 한 4% 정도 조정만 나와도 다시 또 수익 실현할 수 있게 만들고 좀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별 종목은 수익률 순서로 보면 아까 그 열흘 중에 9거래일이나 올랐던 넥슨 GT가 가장 수익률은 높고요. 대신에 보유 수량은 제일 적습니다. 희한하게 보유 수량이 적은 건 지금 수익 중이고 보유 수량이 큰 두 종목은 손실 중입니다. 뭐 이런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항상 주식은 개인들이 주식하면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에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고 여유자금으로 매수를 하셨다면 그리고 수익 나는 회사에 매수하셨다면 저는 제 스타일은 그냥 좀 버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이 HMM 제가 좀 흑자 전환 기대하면서 조금 샀는데요. 250 정도 샀는데 수익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간사한 게 요거 사자마자 떨어졌을 때는 어이구 250만 사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또 오르니까 아유 한 좀 500만 원은 살 걸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안전한 게 제일이니까 이건 차근차근 할 생각이고요. SK텔레콤은 이제 수익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그때 어젠가 그제 제가 좀 정리를 한 거를 그러니까 물 탔던 물량 정리하고 지금 250만 남겨놓은 거를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SK인데요. 요거 제가 너무 처음에 사실은 조금 SK 바이오팜을 믿고 좀 베팅을 해봤는데 좀 2천만 원 정도 베팅을 해봤는데 좀 계속 손실이라 조금 우려는 됩니다. 하지만 아직 마이너스 8%고 SK이기 때문에 또 월요일에 SK 바이오팜 또 강한 모습 보여주면 이제는 좀 수급이 들어와도 되지 않나 하는 마음도 있어서 일단은 좀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송원산업 일단은 그래도 조금 버텨주는 모습이라서 좀 계속 그때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까지는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금요일이고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그 이제 평일이고 이제 주말인데요. 지금 미국 선물은 우선 한 소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 수준에서 하락을 하고 있고 나스닥은 지금 플러스 0.0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유럽 지수 보면은 유럽도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밤이 되면 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 어제 마지막 미국장 분위기랑 요즘 시장 상황 여러 가지 봤을 때 오늘 금요일에 강한 상승을 좀 보이긴 어려워 보이고요. 뭐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미국장까지 오늘 이제 금요일에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 또 수익 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